옷장에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증시, 우리도 힘내서 마지막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주 정리, 그리고 마감 종래, 여기에 다음 주 바로 내일 미리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OX는요, 대한항공입니다. 저희가 앞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행 간다? 뭐 타고 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또 대한항공이 현재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대감 본격화에 다시 시동 걸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5로 일치가 되었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대한항공이 사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거의 뭐 1, 2주가 지난 상황에도 못 가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한항공 이제부터 좀 시작일까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또 트래블 버블이 또 확대가 되면서 이 국제선 항공 탑승객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휴양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항이 재개가 되고 또 신규 취항에도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 이제는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의 보복 소비였다면 이제는 보복 여행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승객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뭐 사이판이라든지 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해외 여행 가능한 지역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완전히 뭔가 항공업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뭐 트래블 버블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 탑승객 수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뭔가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은 서서히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렇게 주가의 경우는 일단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또 탄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은 이제는 대한항공 또 암흑기를 또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O 의견 드렸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이 3만 원이 약간 좀 마의고지처럼 올라가면 이제 3만 원 돌파했다 하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다가 3만 몇천 원에서 갑자기 또 내려오고 계속 이 가격대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는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듣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는 네. 올라가려나 하다가 많이 고민들 좀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항공가 뭔가 우리가 단기로 바라보기보다도 앞으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많이 되고 여행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서히 조금 주가가 우상향 되는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기에는 조금 다소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라든지 상황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는 그래도 대한항공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다져 나가면서 방향 자체가 좀 틀어주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정고점까지 바라보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시각의 경우는 지금 당장 단기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KCC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도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어요. 8.4%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는 7.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또 실리콘 부분에 기대 때문에 올랐는데 두 분은 이 종목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치가 됐네요. KCC는 항상 실적 때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KCC 오늘 이제 반등이 이제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KCC 9월에만 해도요 이제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KCC뿐 아니고 OCI 같이 이제 실리콘 관련된 기업들 두 기업 대장주가 이제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사실 이제 같은 시점에 거의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기업은 같은 실리콘을 하지만 좀 다르게 좀 가고 있는데요. KCC 같은 경우는 유기 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쪽에서의 사실 지금까지 이제 8월에서 9월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은 이제 메탈 실리콘에 대한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후로 좀 하락세가 좀 깊은 모습에서 언제쯤 이게 반등이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시작이
건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CC 일단 실적면에서 봤을 때는요. 괜찮았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인 이 메탈실리콘의 가격에 대한 앞으로 모든 사실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꺾였지만 다시 이제 뭐 실리콘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수요에 대한 전방 산업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급증할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해당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에 수급면에서 사실 외국인 기관이 조금은 좀 최근에는 관심이 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급면에서 다시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실적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영업이익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이상 상승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전년 동기 대비는 아주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성장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 3대 실리콘사의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에 대한 효과 부분이 사실 아직은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실리콘 부분에 대한 그 매출액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가 안 되는 매출 비중이 있었는데 실리콘 쪽이 올해 1분기에는 70%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실리콘 쪽에서 모멘티브 인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실리콘 쪽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주가의 상승은 이제 반등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좀 넘게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도 일치가 될까요? 카카오페이 확인해 보죠. 상장을 했고 그리고 걱정도 많았지만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첫날 급등세도 보여주는 카카오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락 전환하고 연이어 계속 밀리고 있죠. 오늘 급락의 저점의 매수 기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OX로 의견 주시죠. 두 분은 오늘 매수의 기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근데 새내기주들이 특히 유독 관심과 기대가 많았던 거는 상장하고 실망스러웠다가 쭉 밀렸다가 아니야, 나 그 종목이야 하고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도 그랬고요. 크래프톤도 그랬는데 크래프톤은 좀 횡보하고 있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손절 라인을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15만 원 선으로 좀 작고 짧게 좀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뭔가 주가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한 주변 환경들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좀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시장에서는 이제 고평가 논란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고평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뭔가 투자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물론 카카오톡 사용자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뭔가 송금이라든지 결제를 위해서 이 카카오페이 많이 가입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도 이제 상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 국내 대표 금융 지주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시총이 높다라는 점은 자칫하면 고평가로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황들 그리고 분위기를 살펴보고 난 뒤에 저가 매수로 좀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관심 보였었는데 오히려 차익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는 다소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경우는 뭔가 주가의 방향이라든지 성격 자체를 좀 찾기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지켜보고 저가 매수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추세 흐름을 지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이 OOX로 모두 일치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X해 주셨고요. 그럼 저는 이제 종목은 끝났으니까 시장 마감 정리해 봐야 되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OX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상승 전환이 코스닥에서 나와줬고 코스피는 이제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힘이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상승이면 O, 하락이면 X로 이렇게 손 모양으로 죄송해요. 저희가 준비가 아직 안 돼서요.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오와 세모시네요. 이러게 있습니까? 약간 관망하자는 이야기신가요? 네, 일단은 좀 양 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시장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은 몇 거래일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0월 거래일부터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래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일단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한 4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순매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인 쪽은 아무래도 코스닥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저는 코스피는 여전히 이제 지금 수준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별주 종목으로 그리고 좀 테마성이 짙은 섹터가 좀 잘 간다라는 분위기에서 세모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모 의견이시고요. 네. 김진경 본부장님은 5를 주셨어요. 네, 저는 약간 중립에 가까운 오 의견을 사실 이제 드렸는데 뭔가 시장 좀 답답한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들을 좀 면밀히 살펴봤을 때 뭔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고 가장 많이 우려감이 작용되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반도체주라든지 자동차주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그 영화관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뭔가 시장에 따른 기대감은 좀 딱히 부재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종목별로 좀 세세히 살펴본다면은 그래도 뭔가 서서히 기대를 가질 만한 업종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죠. 이미 우리가 뭔가 이제 호재거래가 나오고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종목보다도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는 또 집중적으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업종들로 좀 관심 두게 된다면은 그리 어려운 시장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감 종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힘을 봤지만 제약바이오가 정말 안 그래도 지금 투심 많이 위축된 네, 상황에서 맞습니다. 여기 또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경증치료제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백신주들이 우수수 무너졌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선까지 무너져 버린 듯한 모습인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 오늘 거의 뭐 폭탄을 맞은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당분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흐름을 워낙에 지금까지 이제 10월 이후로도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워낙에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먹는 치료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한동안 좀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신규로 만약에 지금 저점인 구간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노려보고 들어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투심이 어느 정도 좀 약화된 부분도 강하게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리 좋지는 못하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180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수급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우호적인 시장이 좀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코스피 쪽의 대형주의 반등은 사실 너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뭐 게임주 뭐 그리고 NFT 관련주 이제 이런 쪽으로 뭐 사실 좀 관심을 좀 지금도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그래도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 그쪽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좀 개척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님도 간단하게만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금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지금 당장 시장을 봤을 때 NFT라든지 뭔가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임즈나 엔터주 위주로 여전히 강세 현상을 보여지고 있고요. 뭔가 3분기 어닝 시즌이 후반전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좀 제대로 찾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보시면요. 코스피는 0.32%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11%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에 정말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오늘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5% 정도 하락한 1,18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코스피 지수의 5분봉 차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쭉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요. 2,930선까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하려고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장. 왜 우리 시장만 디커플링 현상일까? 이 물류 대란 그리고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K백신이 죽어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됐고요. 저점을 높이더니 결국 코스피는 0.31% 가까운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5분봉 보시면 코스피와 비슷한 차트 흐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코스닥은 막판에 더 힘을 내면서 빨간불까지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0.31% 내린 2,960.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002.48포인트, 0.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1%대 하락 그리고 여기서 상승 전환 변동성이 컸는데 그 뒤에는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수급이 양수급이 부재하다는 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도 꼽히고 있죠. 오늘도 기관은 2,46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8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77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은 24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지수가 밀릴 때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상대적으로 덜 피해받을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게임주, 콘텐츠주, 미디어주들이 꼽혔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그 열풍 속에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오늘 또 한 번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14% 가까운 급등 속에 11만 1,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볼게요. 18만 3,000원에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펄어비스, NC소프트도 빨간불, 컴투스까지도 강한 게임주들의 흐름 연출했습니다. 반대로 K백신의 불안 속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또 좋은 이 백신과 관련한 임상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구용 치료제가 워낙 부각받자 상대적으로 차익실현 매도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14% 넘게 급락했고요. 22만 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어땠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하루가 되었었을까요? 한번 한 줄평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해주시죠. 네,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희 오늘장 한 줄편 지루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증시를 뚜렷하게 자극을 할 만한 좀 요소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테마성이라든지 이슈에 좀 민감한 상황만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사실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뭔가 방향성을 좀 찾을 수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여전히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의 관심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행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라든지 또 매출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감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련주에는 수혜 기대감으로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이 시장보다도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테마성이라든지 뭔가 뉴스에 의해서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으로서 우리가 시장에 따른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도 종목별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히든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잘 버텨냈고 내일은 수익을 내봐야겠죠.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의 다변화 그리고 시장 재편에 따른 기대. 지금 사실 시장 재편 때문에 많이 힘든데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새롭게 이제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에 따른 수혜주. 수익의 다변화는 이 기업의 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기업의 본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익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사실 지분 투자라든지 수익이 다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두 분은요. 이 종목으로 내일 수익을 노려보겠다고 합니다. 공개해 볼게요.
하나투어, JYP 엔터. 키워드는 정말 전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스웨즈로 하나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의견은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작년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도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든지 또 해외여행 선점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 여행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막혀 있었던 여행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하나투어도 이 해외여행 상품을 계속 잇따라 최근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예약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를 해주는 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을 떠나서 더욱더 이 트래블 버블 협약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여행 수요는 더욱더 급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해외여행 수요는 서서히 회복 국면을 앞둔 상황입니다. 오히려 버티지 못했었던 이 중소형 여행사들이 많이 폐업을 했었는데 하나투어의 경우 대형 여행사로서 그래도 고강도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버틴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갑자기 이제부터 여행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면은 이 여행 관련 상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여행사들이 그동안 있었던 여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더욱더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대형 여행사 중심으로 이 시장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하나투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그동안에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그동안에 힘든 시간 보냈지만은 이제는 완만한 U자형 패턴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서 출발하려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82,500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고 손절가는 76,800원, 목표가 9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을 공략해 보겠다. 목표주가 92,000원, 순저가는 76,800원이고요. 염정 팀장님은 사업 다변화라고 해서 저는 정말 전통적인 뭔가 있는 회사인가 했더니 엔터즈, JYP 엔터였어요. 네, 수익의 다변화. 수익의 다변화.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JYP 엔터는 저는 이제 엔터주는요, 사실 다른 엔터주 하이브와 뭐 SM 등과 함께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보는 편인데요. JYP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요, 하이브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원 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수급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JYP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JYP의 본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3분기에 그 최대 앨범 판매 달성을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본업에서는 충실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엔터사는 제일 중요한 게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세 그리고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부분이 이 앨범 판매 그리고 앞으로의 오프라인 공연 등에 접목을 시켜서 견조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익의 다변화를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장을 하는 디어유에 대한 상장에 대한 수혜인데요. 지금 뭐 SM 경쟁사인 SM의 지분이긴 하지만 디어유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장을 통해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다라고 할 가정하에 JYP가 약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지금 약 한 매입가 대비해서 투자 금액 대비해서 약 5배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평가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두나무와의 협력입니다. 사실은 하이브보다 먼저 JYP가 두나무와 동맹 관계를 맺었고요. 이 NFT 관련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모아졌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좀 너무 일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JYP와 두나무의 그 동맹 관계는 지난 여름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있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하이브가 두나무와 협력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JYP가 두나무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지분 교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수익의 다변화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엔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요. 오늘 가격이 조금 이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쉬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이 살짝 이루어졌고요. 뭐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최근에 좀 흐름이 쉬어갔다라고 보고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다시 좀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견조하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견조하게 받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52,6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제 51,000원대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6만 원 선으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약간 뭐 지금 손절가라기보다 지금은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한 46,000원 선, 46,000원에서 48,000원 선까지 만약에 한번 좀 가격이 좀 조정이 깊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가격은 46,000원, JYP 엔터까지 내일장 공략해 볼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